봅시다. 다 들어가나? 들어가네. 자, 오늘 빈칸 추론 35번부터 우리 저번에 36, 7까지 했었나? 36번까지 6번까지 했지. 그치? 7번부터 이어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 오면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건 다 오면 얘기하자, 이걸. 자,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오페라 싱어스라는 게 오페라 가수겠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오페라 가수랑 건조한 공기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가장 잘하는 이 전문 가수들은 휴미드 세팅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약간 습한 세팅이 필요하다. 그들이 달성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적절한 높이를. 만약에 습도의 양이 높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양반이 얘기하기에 이 뒤에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이다 이거. 직접 의문이다. 그래서 이거 조동사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has 이게 조동사고 that 그것이 translated 그것이 번역되었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In the development of fewer tonal languages. tonal language가 뭘 거 같아? tonal language. 얘가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단할 근거가 이 문장에는 없어. 이제? 그럼 일단 그냥 tonal language라고 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 문장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더 적은 수의 tonal language 발달로 이어졌는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습도가 없는 지역에서. tonal language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어 the same syllable 같은 단어가 spoken at니까 이거 동사 아니죠? spoken at a higher pitch 더 높은 음에서 말해진 같은 단어가 can specify a different word 다른 단어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에 spoken at lower pitch 이거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네. 똑같은 단어인데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네요. 성조어라고 하죠. 성조어. 이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거는 똑같은 단어를 높은 톤으로 얘기하냐 낮은 톤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어가 있는데 살면서 중국어 한 번씩 들어봤죠? 중국어는 이 높낮이가 되게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의미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언어 전체의 높낮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성조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가설을 세운 거야? 습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성조어가 덜 발달했을까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습도가 적음에 따라서 성조가 있는 어의 수가 줄었는가? 라고 의문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가설이에요. 3,700개 이상 연구에 따르면 he found that. 자, 그는 뭘 발견했냐? Those with complex tones. 복잡한 성조를 가진 언어가 do occur less frequently. 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디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어디보다? 습한 지역보다. 사실이라는 거지. 습도가 낮으면 성조어를 잘 쓰지 못한다. 라고 이 사람 결론 내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only 1 in 30 complex tonal languages flushed in dry areas. 자, 그럼 요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30개의 성조어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만이 건조한 영역에서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지지하는 사례인 거죠. 총 30개 정도의 성조어가 전 세계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개만이 건조한 기후에서 발달을 했다. 그럼 나머지 29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29개는 습한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자, 근데 이건 뭐야? 비성조어 3분의 1은 같은 지역에서 발달했다.
그럼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 있잖아요. 얘는 있으나 없으나 그만 아닌가? 비성조어가 3분의 1 정도 그 지역에서 발달했다는 사실이 왜 필요하죠? 이 사람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할까? 이거 필요하거든? 근데 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필요한 이유. 이 주장이 왜 필요하죠? 맞춘 사람 일찍 보내줘. 근데 쉽진 않을 거야. 변인 통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변인 통제가 뭐야? 그렇지. 조건을 동일화시키는 거죠.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변수 외에 나머지 조건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얘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검증하는 거잖아. 이 문장이 없으면 변인 통제가 안 돼요. 이 문장이 없으면 30개 중에 하나가 이 영역에서 발생한 게 단순히 사람이 거기 안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인 통제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이런 거야. 간단하게 예시 들어줄게. 어떤 알약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알약이 있어. 알약이야. 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알약을 알아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 즉 이거 먹은 사람들과 이거 안 먹은 사람들 간의 건강지수를 비교를 했어.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냥 대충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130% 정도 더 건강했대. 얘는 당연히 그냥 그런 게 없겠고, 요 설문만, 이 결과만 가지고 저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렇지? 왜 안 나와? 그렇지, 맞아, 그거야. 마트에서 이 약을 찾아서 사 먹은 놈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약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첨가제를 먹고 있을 거고요. 이 양반 아마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술도 덜 먹을 거야. 담배도 안 피겠지? 운동도 하겠지? 그런 것 때문에 130%가 발생한 건지 이 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실험할 때? 조건을 맞춰야 돼. 얘랑 똑같이 실험실에 가둬놓고 똑같은 밥 주고 똑같이 운동시키면서 약을 줬냐 안 줬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야, 건조한 기후에는 그냥 원래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뒷문장 보니까 비성조어는 3분의 1 정도가 거기서 발달을 했대.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물론 절반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습한 지역보다 건조한 기후에 사람이 덜 사는 건 맞아. 근데 그것만으로 30분의 1이라는 수치가 설명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비성조어는 3분의 1이었잖아. 얘는 30분의 1이고 그럼 이 10배의 차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인구수 차이만으로는. 이렇게 해서 주장을 강화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결론은 어디에 대항하는가? 언어적 견해에 대항한다. 이 대절 이하의 내용에 대항한대.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를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빈칸 앞에 부정어. 이거 빈칸 앞에 부정어거든? 이 결론이 뭐예요? 이 실험의 결론이 뭐야? 이 실험의 결론, 습도와 언어는 관련이 있다. 습도는 언어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가 결론이야. 근데 이러한 결론은 어디에 대항한데? 언어학적 견해에 대항한데.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우리가 낸 결론의 반대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를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2번 is independent of its environment. 환경과 무관하다. 이 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무관하다는 견해에 반대된다 라는 말이니까. 이 against를 놓쳤으면 여기서 뭘 고르게 되냐면 일단 사실 여기는 고를 만한 건 없네. 여기는 고를 만한 건 없는데 이런 선지 가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요 부정어를 놓쳤을 때 정반대의 선지를 고르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빈칸에 Structure of language is dependen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종속한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애들 다 그거 고른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against란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견해에 대항한다. 두 개는 반대말이다. 이 정보 이용해서 우리가 찾은 정보의 정반대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변인 통제 잘 이해되지? 이거 자주 나오는 사례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변인 통제는. 자, 38번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어떤 기대를 구성한다. 어떤 소리를 들을지, 그 다음 언제 들을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 속에 사운드 패턴을 보존한다. 어떤 사운드 패턴?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운드 패턴을 기억한다. 그래요. They make hypothesis like 그들은 어떤 추정을 한다.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아마 뒤에 뭐가 따라올 거야? 저 소리에 의해 따라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추정한다는 거야. 기대를 만든다는 거야. 과학자들은 결론 내렸다. Much of baby's skill in learning language. 언어를 획득한 데 있어서 대부분의 아이의 기술은 뭐 덕분이다? 그들의 빈칸 덕분이다.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걸 잘 이용해 보면 여기 들어갈 말이 아이들이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겠지. 기대예요, 기대. expectation. 근데 이게 없어. 분명히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여기 들어갈 말은 기대거든. 애들이 다음에 무슨 소리가 올지를 기대하고 예상해서 언어를 배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어요 지금. 선지 보시면 expectation 또는 얘랑 비슷한 말도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제 더 읽어야 되는 거야. 자, 더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좀 늦게 들어오셨어. 전날 술 한잔 하고 늦게 들어오셨어. 아침에 표정이 안 좋으셔. 모친께서 야! 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뒤에 어떠한 말을 하시겠지? 그 어떠한 말이 뭘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벌써? 매번 듣는 거니까 야! 하고 나서 나가! 라든지 미쳤어! 라든지 대충 이런 말들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격양된 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쌍욕이 나올 수도 있고 미친놈아가 나올 수도 있고 당장 나가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의 말이 뒤에 따라올 거라고 애들이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나가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애들은 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나가! 라는 소리가 들려올 걸 기대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언어를 하나하나 획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문제가 안 풀렸어. 문제는 자, for babies 아이들에게 이건 뭘 의미하냐면 They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그들은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턴에 어떤 패턴? That repeats in language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패턴이 뭐예요? 야, 나가 이 패턴에 집중하는 걸로 보인다고. 그들은 구조적인 방법으로 기억한다.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어떠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지, 어떠한 성조 변화를 두고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억 보존은 그들로 하여금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한다. 뭐를?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이 사운드 패턴의 빈도를.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을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기대라는 말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없었잖아. 밑으로 내려왔다. 근데 밑에도 특별히 들어갈 만한 말이 안 보여요. 기대 이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땐 선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1번 보시면 사회적 압박, social pressure. 이거 전혀 무관한 얘기죠.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돼. 2번 ability to calculate statistics. 통계를 계산할 능력. 근데 여기서 어떤 간격을 두고 이 소리가 발생한다. 어떤 정도의 성조 변화가 있다. 이 말 다음에는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약간 통계라고 대충 우겨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답이다라고 고르진 못하겠지만 세모 정도는 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게. 3번 보시면 desire to intera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려는 욕구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 이 3번이 춘자씨 있잖아. 춘자씨였나? 제인이었나? 내가 학교에 불지른 애 하나 예시 들어준 거 있잖아. 거기서 존예다랑 똑같은 선지예요. 넣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거든. 애들이 언어를 배운 이유가 뭐야? 다른 놈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필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3번에 이거는 예쁘다 내지는 퇴학시켜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선지인 거야 이거는. 그러면 안 돼. 4번 preference for simpler sounds. 더 간단한 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애들이 언어를 이거 전혀 아니죠 이거는. 전혀 아니다. 5번 tendency to imitate caregivers. 모방한다는 말이 여기 어디에도 없죠. 이거는 1, 3, 4, 5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겁니다. statistic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없었고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떤 통계적 추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2번을 바로 보자마자 딱 고르기는 어려워. 근데 나머지 선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2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39번으로 가봅시다. 39번. 111페이지에 39번이에요. 얘는 어렵다. 얘는 어려운 글이야. 어려운 글이고 이 문제를 풀 때 당신들이 좀 특이하게 써야 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보여줄게요. 이게 뭔지. 빈칸이 이런 거 보여주기가 좋아요. 빈칸이 그 문제에 따라서 좀 특이한 풀이법을 요구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습득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대비가 된다. 자, 일단 가보자고. In a culture where there's a belief, 어떤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There's no problem in choosing.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많은 문화는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 부정어지.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인생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봐. 인생은 당신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였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없어 니네가? 없겠지 당연히. 토요일 아침이야 지금. 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대. 혹시 저는 정말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토요일 아침에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 없지? 형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주. 자, Life is about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인생은 뭐에 대한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거 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아야 돼요. 거의 100% 글 나머지는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이렇게 양분이 될 거야. 이걸 둘로 글을 분명히 분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린 편의상 여기 있는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거 요걸 A로 잡고 네가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이거를 B로 잡아볼게요. 요렇게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자, 그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They believe that what they want 이게 A죠. A가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뭐랑? To what they're supposed to do. 그들이 해야 되는 것과. 이게 이해가 되나? A랑 B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A는 아까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였지? B는 뭐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 어려운 빈칸 문제를 푸는 거잖아. 이 사이에 관련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단 말이야,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A랑 B가 관련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야. 자, 근데 이게 문제야.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 외부 고려의 무게가 그들의 빈칸보다 더 크다. 거의 예외 없이 얘는 A랑 B 중에 하나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 고려의 무게가 A인지 B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랑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는 것 중에 뭐가 A, 뭐가 이제 외부 고려의 무게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안 돼요, 잘. 여기서 이걸 A다 B다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겠죠. 괜찮아요. 다음 문장에서 풀릴 거야. 자, 이게 문제일 때 그룹에서 we discuss what makes for a good decision.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s and duties. 그들의 걱정과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걱정과 의무가 뭐였어요? 이게 B였지. 이게 B였잖아. 해야 되는 거. 그들의 걱정과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리고 잠시 동안 고려할 수 있다면 what appeals to them.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면 그들은 get the chance out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지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다.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B로부터 해방되고 A를 고려할 수 있다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어. 그러면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이 B다라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잖아. 이 단서를 이용해서. B를 배제하고 A를 고려해야 좋은 선택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 B가 A보다 큰 거야.
이 의무감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배제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자고 싶은데 나 지금 안 가면 조질 것 같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B가 A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A예요. 자리 싸움에서 풀어보시면 여기 A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답은 당연히 desires가 되겠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볼게요. 자, 연구는 확정했다. 운동선수들이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확정했다. in unaccepted behavior,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무단횡단. 그렇지, 뭐 무단횡단도 있을 거야. 또 당신들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흡연, 마약 이런 거. 마약이라고 해보자. 운동선수들이 마약을 할 가능성이 적대. 누구보다? 운동선수 아닌 애들보다. 그러나 moral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어떤 도덕적인 논증과 좋은 스포츠맨의 행동을 seem to decline,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따라서? as athletes progress to higher competitive levels, 높은 순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자, in part because of the increased emphasis, 증가된 강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그럼 이런 얘기네. 운동선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있을 때는 말을 잘 들어. 그 다음에 뭐 팀워크도 잘 돼 있고 뭐 약간의 리더십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한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되고 대학 되고 프로 선수가 됨에 따라서 점점 이런 경향성이 줄어드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기지 못하면 도태돼 버리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것은 빈칸일 수 있다. 승리해야 된다는 강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며. 그러므로 승리하는 건 어떨 수 있다? 나쁠 수 있다라는 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선제 얘기 없지. 승리는 나쁘다라는 말 없지. 그럼 우리는 한 발짝 더 가야 돼. 일단 나쁘다까지는 왔어. 근데 승리가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승리가 좋은 거지. 얘가 내재적으로 플러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원래 찾고 있었던 말은 이거였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병존한다까지는 답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 승리는 원래 좋은 건데 승리의 효과가 마이너스를 가져오니까 승리에는 어떤 이면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병존한다 해서 double edged sword,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고. 이제 41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빈칸 문제를 계속 풀리는 지점에서 딱 풀고 넘어가고 있거든. 이렇게 풀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끝까지 안 가도 되지. 밑에 거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지. 밑에 거는 만약에 이게 내신에 나온다 그러면 이 뒷부분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때 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까지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자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풀 때도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내가 실제로 빈칸 푸는 거 보면 끝까지 안 읽고 풀거든. 물론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빈칸이 중간 부분에 있으면 그 지점에서 웬만하면 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 시간이 빨라져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안 할 수 있냐면 가끔 글 중에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글들이 있어요. 글이 있다가 빈칸이 여기쯤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종합해서 채워넣으면 바로 풀려. 근데 괜히 쫄려가지고 밑에 가잖아. 여기 있는 예시가 얘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데도 있어요. 저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을 중간까지 읽고 풀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풀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끝까지 읽지 않는 게 미덕일 수 있어요. 빈칸풀이에서는. 자, 41번 가봅시다. The best way in which innovation changes our lives.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칸이다. 그래요.
인간 역사의 주된 테마는 대 이하이다. We become steadily more specialized. 자, 우리는 뭐가 됐어? 첫 번째로 더 전문화가 됐어. In what we produce.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그 다음에 in steadily more diversified. 더 다양화됐어. 어디에? In what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그래? 우리가 더 특성화됐고 더 다양화됐다. 이게 인간 역사의 주된 테마래요. 우리는 move away from unstable self-sufficiency.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이라는 뜻이죠. 자급자족으로부터 어디로 갔어? 상호 의존성으로 넘어갔대.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필자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그냥 자급자족이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자급자족이라고 한 거야? 불완전한 자급자족. 필자는 이미 자급자족이 나쁘다라는 이 견해를 보여준 거야, 얘가 이미. 인간은 자급자족으로부터 어디로 갔어? 이렇게 mutual interdependence, 상호작용으로, 상호의존으로 넘어갔는데 상호의존에는 safer 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더 안전한, 이건 좋게 평가를 한 거죠. 자급자족에서 상호의존으로 넘어간 게 좋은 거다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By concentrating and serving others people's need for 40 hours a week.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직업이라고 부르잖아. 주 40시간에 일하는 거. 직업을 가짐으로써 너는 you can spend the other 72 hours. 나머지 72시간을 어떻게 하는데 보낼 수 있어? Relying on the services. 서비스에 의존하며 보낼 수 있어. 너에게 제공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게 상호의존이죠. 일주일에 40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 그러면 72시간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시를 들어줄까?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여기 나와가지고 당신들, 고등학생들이랑 아주 이렇게 뭐 하면서 막 하잖아. 이거를 뭔가 하잖아. 40시간 동안 이걸 해.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도 없어. 식용유도 없단 말이야. 밥 어떻게 먹어? 배민 시킨단 말이지. 자, 배민을 시키는 걸 생각해보세요. 40시간 동안 잼민들이랑 씨름을 하고 이걸 했어. 그리고 나서는 40시간 동안 다른 식당이나 어떤 요리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에 내가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 40시간 동안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발생하는 산물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게 분업하고 이게 상호 의존성이죠. 그럼 문제 풀리나?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꾼 최고의 방법은 빈칸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이 글에 지금 5분의 3이 지금 이미 소진이 돼버렸어요. 나머지 5분의 2에서 새로운 말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이 내용을 종합해서 얘 한번 채워보세요. 우리 삶 어떻게 바꾼 거야? 상호 의존하도록 바꾼 거잖아.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켰다 이거예요.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켰다는 말이 선지에 있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2번 선지 보시면 Enabling people to work for each other.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A라는 사람은 B를 위해 40시간 동안 일을 하고 B라는 사람은 거꾸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또 40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 의존하게 된다는 말이 2번 선지예요. 상호 의존성을 이용해서 2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괜찮죠? 42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보시면 The best way in which innovation changes our lives. 아, 이거 아니구나. 방금 했던 거구나.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 that humanized writing is boring to the listener and to the reader. 네? 일반화는 뭐 없이 특정한 예시 없이 하는 일반화는, 근데 요 예시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보면 얘가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고 여기 동사가 복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는 examples죠. 요거 판단할 수 있지. 요게 반대였으면 조심했어야 돼. 가끔 여기 단수형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단수형 동사가 들어갔으면 선행사 뭐야? 선행사 제조.
generalization.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중학교 때는 선행사랑 관계사절이 반드시 붙어 있었단 말이야, 거의 예외 없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일치시키면 해결이 됐어. 잠깐만. 나 아까 상담실에 내가 뭘 잘못 얘기했다. 시윤이가 오늘 안 온다 그랬는데. 미안하다, 잠깐만. 민건이가 졸고 있는 걸 보고 민건이 왔다는 걸 내가 인지했어. 아까부터 있었지. 자, 가보자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원래는 선행사랑 관계사절이 항상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수일치를 이용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요거는 예를 선행사로 한 거야. 특정한 예시들 없이 하는 일반화는, 근데 예시들이 어떤 예시들이죠? 인간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writing, 글쓰기를. 즉 글쓰기를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예시 없이 일반화하는 것은 is boring to the listener. 듣는 놈에게 지루하다. 그 다음에 읽는 놈에게 지루하다. Who wants to read the platitudes all day? 이 상투적인 말을 누가 하루 종일 읽고 싶은가? Who wants to hear the words great, greatest,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이런 단어들을 누가 보고 싶은가 라고 하는데 해석을 해보면 좋은, 더 좋은, 최고의, 가장 똑똑한, 가장 괜찮은, 인도적인. 이거 어떤 단어예요? 일반적인 거야? 특정한 거야? 굉장히 일반적인 수식이죠. 이런 일반적인 수식만으로 글을 채워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Without specific example. 그래, 요거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generalization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특정한 예시 없이 저런 상투적인 말로 채우는 거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단어들을 쓰는 대신에 그들을 완전히 갖다 버려라. 그 다음에 묘사해라. 뭘 묘사하는 거야? generalization 쓰지 말고 specific 쓰라며. specific을 그냥 이 자리에 얘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넣으면 문제 풀려요. 얘도 굳이 따지자면 generalization을 A로 잡고 specific을 B로 잡아가지고 자리 싸움을 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어.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쉬웠지, 문제가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어떤 화려한 방법을 써서 풀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읽어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일반화를 하지 말고 그냥 특정한 것들을 묘사해라. 얘랑 똑같은 말이 있죠, 선지에. particulars라는 말이 있지, 이번에. 그게 답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영장류학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중요하진 않아. 영장류가 뭐죠? 영장류 문제 아나 혹시? 들어봤어? 뭐야 영장류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뭔가 말로 하기엔 조금 애매한 딱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영장류가 침팬지예요. 그 약간 인간이랑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하면 화낼 만한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영장류야. 영장류학자는 그러니까 동물학자라는 뜻이지. 자,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이 다운플레이한대. 다운플레이 밑에 안 나와 있죠. 다운플레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원래 알만한 단어가 아니거든. 다운플레이는 모를 만한 단어인데 일부러 필자가 안 써준 거야. 찾으라고. 다운플레이가 무슨 뜻인지도 한번 찾아보자, 같이. 자, 인간이 다운플레이 한대. 뭐를? similarities. 유사성을 다운플레이 한대. 어떤 유사성?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다운플레이 한다. 뭐 하기 위한 방법으로? maintaining our spot at the top of our imaginary ladder. 우리가 상상하는 이 상상의 사다리 정점에 인간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다운플레이 한대. 그럼 풀리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보이지? 다시. 인간이 이 생태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죠. 이 정점에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다른 동물들 간의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 사이를 벌려야 되지. 나랑 너는 급이 달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인간은 여기 있고 니네 동물들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유사성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무시해버려야 되지. 또는 과소평가해야 되지. 저게 과소평가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요거는 과소평가야. 또는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평가절하라고 해볼까? 너네 그거 알지? 거기가 이분하게 읽지 않았어요. 그 양반 이름이 뭐였어? 그 양반 이름이 평가절하였단 말이야. 실제로 평가절하를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 시즌2 나왔던 거 알아요, 혹시? 그 양반 시즌2 나와서 통편집 당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평가절하가 아니고 평가생략이다 막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평가절하한다는 거야. 우리와 다른 동물들의 유사성을. 그러면 우리가 독보적으로 우리만 여기 있고 니네 다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유사성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 offense가 공격하다라는 뜻이죠. 최악의 공격자가 될 수 있다. employing technical language, 즉 빈칸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과학자들이 빡세게 공격할 수 있대. 과학자들이 저런 테크니컬 랭귀지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기, 너는 여기 이걸 강조하기 위해 쓴다며. 들어갈 말이 뭐야? 나는 여기, 너는 여기인 걸 강조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대. 이게 한 방에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humans였고 여기는 scientist였단 말이야. 이게 동일한 주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반전시켜 쓰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만약에 여기가 애초에 scientist였잖아? 그럼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고 풀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humans고 얘가 scientist였기 때문에 아주 적은 확률로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하지만 지적인 집단인 과학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서 바로 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보자고. 그들은 키싱을, 침팬지의 키싱을 뭐라고 불러? 입 대 입 접촉이라고 부른대. 그리고 실제로 입이라고 안 하고 주둥아리라고 하거든. 약간 비속어인 것 같아가지고 안 쓰긴 했는데 주둥아리 대 주둥아리 접촉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영장류 사이의 친구를 뭐라 불러? 가장 좋아하는 상호작용 파트너라고 부른대요. 왜 이런 연병을 하는 거야? 인간이 쓰는 단어를 침팬지에 써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 인간은 우리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호작용 파트너야 이지를 하면 바로 친구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친구란 말을 쓰는데 침팬지도 친구란 말을 쓰게 되면 그럼 같은 거잖아. 나도 친구 있고 얘도 친구 있으니까 우리 같은 급이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언어를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친구, 얘네는 좋아하는 상호 관계 파트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먼저 풀리죠.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 데이가 사이언티스트였고 얘네가 하는 이 연병이 여기 있는 휴먼스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같은 문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저기 들어갈 말 뭐예요? 너랑 나의 거리를 벌린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Distance other animals from us. 우리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44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몇 개만 더 해보자고. 자, 보자. To find hidden potentials in team. 팀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 brainstorming 대신에 우린 뭐 하는 게 낫다? Shifting to process called brain writing. 우린 brain writing을 하는 게 낫다. 그럼 아마 이 글은 100% 얘를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지. brain writing이 뭔지를 설명하는 글일 거야. 최초의 단계는 혼자 한다. 너는 시작한다. 모두에게 요청함으로써 generate ideas separately. 솔로라며 혼자 한다며.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 요청해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you pull them,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공유한다. 익명성 있게 공유한다. among the group, 그룹에서.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인 판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각의 멤버는 그들을 평가한다. 혼자서, on their own, 혼자서. 그 이후에야 does the team come together, 팀이 모여서 선택하고 정제한다. 가장 괜찮은 선택지를. 그래? 빈칸함으로써 선택하기 전에 teams can surface and advance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어? That might not get attention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조명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부상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만약에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았어. 처음부터 모아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 내보세요라고 하면 누군가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민망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그룹에 어제 내가 싸운 애가 있어. 그럼 내가 괜히 얘기했다 제가 나 쪽줄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처음에 익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명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투표수를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그때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함으로써, 독립적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익명성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독립성이나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팀은 원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을 만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똑같은 말 있나? 1번 있죠? Developing and assessing ideas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발달시킴으로써 팀은 이런 가능성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45번부터 48번까지 풀어볼 거니까 일단 잠깐 쉬시고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45에 48 풀어보고 못하겠다. 45에 46 이렇게 두 문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설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45, 46 두 개만 이어서 해봅시다. 보자. 자, 45번 짧고 46번도 길진 않네요. 자, 보시면 광고와 지도 제작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물어봤어.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두 개는. Without doubt, 의문의 여지 없이 최고의 답은 그들의 공통된 필요성이다. 소통할 필요성. 근데 뭘 소통해?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그러니까 딱 봐도 얘가 중요한 말처럼 보이죠. 사실을 제한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지도 제작과 광고에서 모두 필요한 덕목이래.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을 제한한다 그러면 나쁜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야. 나쁘게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 광고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어떤 이미지? That's appealing.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지도는 뭘 제공해야 되죠? Image that's clear. 명확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돼. 그러나 둘 다 달성될 수 없다. 빈칸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빈칸 앞에 부정어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빈칸 앞에 부정어 있지 여기. 이거 부정어잖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빈칸으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리미티드 버전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풀 버전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전시켜서 푸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 선지에 있어요. 그게 2번이죠. Telling or showing everything. 어떻게 푸는 건지 이해되나? 리미티드 버전을 주는 게
중요하대. 근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빈칸으로는 리미티드가 아닌 버전을 주는 걸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자, 조금 더 해보면, 조금만 더 읽어보자. 광고는 cover up or play down negative aspect.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려버릴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촉진할 수 있는 favorable comparison, 어떤 그 우호적인 비교를 가져올 수 있다. with similar product or differentiated product from its competitors. Likewise, 유사하게 지도 또한 디테일을 제거해야 돼. 헷갈릴 만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광고는 사실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상품의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단점 가려야지. 그치? 어떤 노트북을 새로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이거 성능 엄청 좋아요. 근데 배터리는 좀 짧으면 빼고 광고해야 되잖아. 모든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지. 지도는 어때요? 근데 지도는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도는 뭘 감추지? 이런 거예요. 보행자용 지도를 만들어 자동차 제한 속도를 거기다 표시할 필요가 있어? 그런 건 필요가 없죠. 보행자 지도에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용 지도야. 차가 못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까지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거 있으면 괜히 어때? 지도가 복잡해져. 헷갈리고. 괜히 없는 길이, 실제로 차로는 못 들어간 길인데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지도에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박겠지. 그러면 이런 거는 제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고와 지도 모두 어떤 감춤의 미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위에 있는 리미티드의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면 되고,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쉬웠어요. 풀어보니까. 엄청 쉬웠지? 근데 왜 오답률이 높았냐? 빈칸 앞에 부정어를 못 잡은 거야. 얘 못 잡았으니까 정반대 말을 골랐고, 정반대 말을 고르면 어디였어? 저런 거지. 1번 같은 거 고르는 거야. 정보의 양을 줄인다. 저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 근데 정보의 양을 줄임으로써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이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가 들어갔어야 되는 말인 거죠. 1번 골랐으면 부정어 놓친 거다. 조심하세요. 자, 46번으로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치마이 치자 오늘은. 자,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that 이하를. 이 대절의 주어 어딨죠? 대얼은 아니야. 대얼은 절대 주어 아니라고 했어. 유도부사잖아. 유도부사는 주어 동사 자리 바뀌니까 exists in us the strongest need 이렇게 되겠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근데 어떤 필요성이야? To utilize all our attention. 우리의 집중력을 모두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명백하다. In the great amount of displeasure we feel. 어디에서 명백해진 거예요? 불쾌함에서 명백해진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불쾌함이 있대. 언제? Anytime the entirety of our capacity for attention is not being put to use. 우리 집중력의 전체가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불쾌함, 불편함을 느낀대요. 이 불편함으로부터 명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집중력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내가 불쾌해진대. 실제로 그런 잘 모르겠어. 난 아닌 것 같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난 사실 집중력을 100%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것은 매우 명백하다. 상당한 양의 불쾌감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언제? 우리의 100%의 집중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자, 그렇다면 we will 이런 상황에서는 we will seek 빈칸. 우리는 빈칸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집중력이 100%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거야. 뭔가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보여. 그 집중력을 소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뭐 대충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아.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더 가보자고. 우리가 체스 게임을 못하는 놈이랑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활동이 뭐예요? 못하는 놈이랑 체스 맞다이 뜨고 있는 거지. 이 활동을 보충하려고 한다. 뭘 가지고? 다른 활동을 가지고. 예를 들어 TV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동시에 체스 게임을 2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체스를 엄청 잘해. 예를 들어 사실 아닌데 나 엄청 잘해. 근데 내가 체스 초보자랑 체스 경기를 하고 있어. 노잼이잖아. 재미가 없잖아 얘랑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TV봄으로써 내 남은 집중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TV랑 체스를 동시에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음으로써 얘랑 할 때 내가 100% 집중력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50 정도만 여기 쓰고 50은 음악에다 갖다 꽂아놓는 거야. 또는 동시에 체스 게임 2개라는 거예요. 얘랑도 하고 얘랑도 해. 둘 다 초심자라면 50은 여기다 쓰고 50은 여기다 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집중력을 끝까지 사용할 방법을 찾는다. 그럼 답 나왔죠? 집중력을 소진시킬 방법을 찾는다. 내 100%의 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는다. 찾으면 돼요. 이게 어딨지? 이게 3번이죠. Find outlet for our unused attention. 사용되지 않은 집중력을 사용할 구멍을 찾는다. 요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까지 풀어봤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빈칸 문제가, 우리, 47번부터 75번까지 남아있어. 이제 중간에 온 친구들이 좀 있지만 어차피 영상을 앞에 건 다 찍어놨으니까 47-75를 두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오늘 우리가 12문제 풀었어요. 12개 풀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단 말이야. 심지어 중간에 문제 풀 시간도 줬잖아. 조금 화목엔 또 니네가 좀 일찍 오니 토요일처럼 이제 늦게 오고 이러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 생각에 47번부터 60번까지를 화요일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61번부터 75번까지를 목요일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바쁘게 우리가 화목에 이 책을 끝내버리고 토요일엔 뭐 할 거냐? 토요일에는 당신들이 좀 있으면 3월 모의고사 있죠? 3월 모의고사 푸는 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이런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모의고사를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뭐 잘 알겠지만 듣기 하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문제는 보통 어려운 거니까 마지막에 풀고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지.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은 내신 시작입니다. 내신 시작 해버릴 거니까 내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요게 다음 주잖아. 다다음 주 화목에는 내신을 시작할 거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토요일에 한 번 더 모의고사 대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것도 그때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일정을 맞춰서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은 다음 주 목요일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겨울부터 있었던 친구들이 이 책 끝난 거지 그러면. 끝난 거고 중간에 온 친구들은 앞에 이 기출문제 파트 다른 문제들은 그냥 풀어보시고 저거 풀어보면 되고 앞에 구문독해 파트는 내가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올려놨지. 그거 나중에 시간 될 때 조금씩 챙겨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혹시